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박진희입니다.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곰디님과 제가 2회에 걸쳐 산에 관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산에 관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곰디님께서 손을 다치시는 바람에 오늘은 함께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녹음이 4월 28일인데요. 곰디님께서 빨리 쾌유하셔서 5월에는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곰디님 대신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새로운 PD님이 오셨는데요. 젊고 예쁘신 여자 PD님이십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 꿈꾸는 이야기. 네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PD를 맡으러 온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PD로 일하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와. 네, 저도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PD님도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 네. 방송 하고 싶어서 대신 맡겠다. 아, 정말요? 아, 진심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동화 구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화 구연, 네.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네. 옥천 동화 구연 해주시는 어머님들 통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아, 혹시 그 동화 있는 어른 모임? 네. 맞아요. 저도 거기서 잠깐 잠깐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구나.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을 저도 읽어줄 때 네. 조금 더 실감나게 읽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동아리 모임에 가입을 했다가 네. 이렇게 라디오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곰디님이 배운 적이 없으신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자기도 구연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오늘 전설에 관한 이야기, 옛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작 연습 많이 하신 곰디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PD님이 곰디님께서 정말 끼도 많으시고 정말 잘하시는 PD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잔뜩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까지 곰디님하고 산에 관한 이야기 그런 그림책으로 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곰디님께서 옥천에 와서 산을 그렇게 가보진 않으셨는데 저와 이야기하면서 산을 가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장령산이라고 있는데 네. 가보셨나요? 네. 정상까지 가봤습니다. 와 네. 어디로 통해서 가셨나요? 장령산, 옥향 쪽? 네네. 거기 마성산인가? 네, 거기 마성산이고 저기 네. 장령산 휴양림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용암사를 네. 통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장령산이 아니라 마성산이었나 봐요. 마성산. 네. 저도 최근에 그 마성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저는 그 교동 저수지가 있고 그 맞은편 쪽이 마성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이 거기 마성산 가자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마성산이 아니라 국수봉이라고 뜨더라고요. 네. 아무튼 거기 갔다가 네. 근데 제가 용암산은 일출을 보러 많이 가거든요. 음. 그 장령산 그 거북바위 있는 곳. 네. 그래서 곰디님한테 거기 좋다. 근데 거기 다녀오시고 저번에는 이제 또 용봉산이라고 가와리 쪽, 양수리 쪽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이제 어떠셨냐 네, 그런 것도 물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조금 뒤에 나중에 여쭤보셔야겠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 같이. 그렇다면 혹시 피디님 네. 울산바위 가보셨나요? 울산바위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 라디오 준비하면서 네. 검색해봤어요. 네. 네. 울산 바위를 처음 들으셨구나.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설악산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설악산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설악산에 그 울산 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듣지 않나요? 이렇게 왜 울산 바위인데 네, 맞아요. 설악산 왜 설악 쪽에 있지? 아, 설악산에 있지? 그렇죠. 강원도에 왜 네. 울산 바위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제 세대 분들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어린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네.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설악산을 가려다가 이제 설악산 정상에 가려다가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초등학생 저학년이거든요. 네. 작은 아이가. 그래서 그럼 울산 바위까지만 가보자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울산 바위인데 왜 여기 있냐? 아, 그래서 저 어릴 때 네. 피디님 혹시 은비값이라고 들어보신 아, 적 네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프로가 많지 않으니까 정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울산 바위에 관한 전설 이렇게 옛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래서 울산 바위에 대한 그런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피디님처럼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울산바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울산바위 옛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도 제 세대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오늘 음악 듣고 와서 이렇게 산에 관한 첫 전설로 울산바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울산바위 전설은 내용이 같지만 작가님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오늘 제가 총 3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피디님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선곡은 피디님께서 네. 추천해 주신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녹음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찾아달라고. 네. 오늘 피디님께서 들려드릴 첫 곡은 어떤 음악인가요? 저는 산울림이 부른 산 할아버지 노래 추천해 왔습니다. 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네, 산 하자마자 딱 생각난 곡이어서 이 노래 추천했습니다.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활활 날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구름 모자 벗겨오지 이놈하고 물벼락 내리시네 천둥처럼 고함을 치시네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네 하하하하 웃으시네 웃음소리에 고개 들어보니 구름 모자 어디로 갔나요 바람결에 날려갔나요 뒷춤에 감추셨나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활활 날아서
조호상 글, 이은천 그림, 한겨레 아이들에서 출판한 울지마 울산 바이야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 책의 글작가 조호상님이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주 어릴 적에. 나 아주 어릴 적 텔레비전이 없었지. 컴퓨터라는 말은 들어본 일도 없었지. 나 아주 어릴 적 만화 영화도 못 보고 코미디도 못 보고 게임도 못 했지. 나 아주 어릴 적 네모난 라디오만 한 대 있었지. 까만 하늘에 총총총 별이 뜨면 난 라디오 앞에 엎드려 귀 기울였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귀 기울였지. 그러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흘러나왔지. 꼬리 9 달린 여우가 제주를 넘고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덜컥덜컥 나오고 큰 복을 받은 효자 이야기도 나왔지. 바위에 얽힌 전설, 연못에 얽힌 전설 줄줄이 흘러나왔지. 난 눈알이 반질반질해져 넋을 빼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 라디오에 아주 코를 박고 들었지. 나 아주 어릴 적에. 이 책에도 5편의 전설을 담아놓았지. 나 아주 어릴 적 라디오를 들을 때처럼. 너희들도 눈알이 반질반질 해지도록 재미나게 이 이야기들을 읽어주면 좋겠네. 책에 코를 박고 읽어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2002년 새봄의 조호상. 와, 벌써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께서는 더 어릴 때니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옛 이야기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피디님께서 울지마 울산 바이야 이야기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었다지. 아마 하늘님이 세상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렇게나 멀고 먼 옛날에 신령님이 처음 금강산에 내려와서 산을 한 바퀴 휘 둘러보니까 영 볼 게 없더래. 지금이야 금강산 하면 다들 아름답다고 입에 침이 마르지만 그땐 볼품없는 봉우리 몇 개만 삐죽삐죽 솟은 그저 그런 산이었거든. 신령님은 맥이 탁 풀렸어. 내 참, 이런 밋밋하고 싱거운 산에서 무슨 맛으로 사나? 신령님이 실망할 만도 하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산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나? 무슨 산을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하늘님한테 따질 수가 있나? 앞으로 여기서 수만 년을 살지 수억 년을 살지 모르는데 이 노릇을 어쩌냔 말이야. 금강산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군. 하지만 이미 하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난 뒤 아니냐? 그러니 산을 다시 만들어 달랄 수도 없잖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산신령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머리를 꼭꼭 짜냈어.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반짝 떠올랐어. 옳지, 그러면 되겠군. 그 좋은 생각이란 게 뭐냐 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봉우리를 한 12,000개쯤 불러와서 진짜 아름다운 산을 만드는 거였어. 산신령님은 곧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어. 온 세상에 아름다운 산 봉우리들아,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 테니 다들 이리로 모이거라.
이 말을 들은 산봉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의 봉우리가 되려고 너도 나도 금강산으로 떠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못생기거나 볼품없는 봉우리들은 꿈도 못 꾸었어. 힘들게 금강산까지 갔다가 신령님한테 태자라도 맞으면 큰일 아니야. 그러니 진짜로 아름다운 봉우리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밖에. 이날 세상은 난리도 아니었대. 쿵쾅쿵쾅 벼락치는 소리에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땅이 정신없이 흔들렸다니까. 그 많은 봉우리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으니 그럴만도 했겠지. 그때 저 남쪽 울산 땅에도 크고 멋진 봉우리가 하나 있었어. 둘레가 심리가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 봉우리였어.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멋지고 웅장한 봉우리였지.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다 보인다는데 내가 빠질 수가 있나? 울산바위는 끙 힘을 주어 걸음을 옮겼어. 워낙 덩치가 커서 걸음을 떼기가 무지무지 힘겨웠지.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꼭꼭 짜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북쪽으로 올라갔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르르쾅 우르르쾅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 울산바위는 비지땀을 삘삘 흘리면서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나고 내를 건넜어. 그러다가 설악산에 다다랐는데 그만 날이 꼴딱 저물었어. 그 큰 몸뚱이를 끌고 먼 길 오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 에구, 오늘은 힘들어서 더 못 가겠네.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자.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쿵 눌러 앉았어. 그리고 쿨쿨 골아 떨어졌지. 이튿날 아침 울산바위는 다시 길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 막 걸음을 때렸는데 산신령님의 심부름꾼이 산줄기를 타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울산바위더러 이러는구나. 여보게, 자네는 이제 금강산에 갈 필요 없다네. 응?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벌써 어젯밤에 12,000 봉우리가 다 모였다네. 뭐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오지 말라면 어쩝니까? 울산바위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 사정은 딱하게 됐네만 남은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여기 머물러 살든 고향으로 내려가든 마음대로 하게나. 산신령님의 심부름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구나. 울산바위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에고, 이제 나는 어쩌나. 금강산에도 못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까마득하고. 울산바위는 그만 설악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버렸지 뭐냐. 울산바위는 하도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 눈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울산바위 아래 커다란 골짜기가 생겨났지. 덩치가 무지 크니까 눈물도 엄청 많을 거 아냐. 지금도 울산바위 아래 가보면 골짜기에 맑은 물이 철철 흘러. 그걸 보면 울산바위는 아직도 금강산에 못 간 게 억울한 모양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금강산엔 못 가보고 설악산엔 가봤는데 그렇게 억울해할 건 없겠더라. 설악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던지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던 걸 뭐. 혹시 너희도 설악산에 가게 되면 울산바위 좀 잘 달래줘. 울산바위야, 네가 있어서 설악산이 2배는 아름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라고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금강산으로 가려던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눌러앉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런데 울산바위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으니 들어봐.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눌러앉고 난 뒤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 그래봤자 먼
매 한 가지만 말이야. 아무튼 멀고 먼 옛날에 설악산이 있는 양양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어. 그런데 아래 것들이 말하기로 며칠 있으면 울산 고을 원님이 양양고을로 바위세를 받으러 온다는구나. 원님이 영문을 몰라 물었어. 바이세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울산 바위는 원래 울산에 있던 바위잖니. 그래서 울산에서 바위세를 받아간다는 거야. 그때까지 해마다 울산 원님이 양양에 와서 바위세를 꼬박꼬박 받아갔다지 뭐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위세를 물지 않을까 궁리를 했어. 하지만 바위가 울산에서 온 건 틀림없거든. 울산 원님이 울산 바위의 세를 울산에서 받아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하고 따지면 말문이 콱 막힐 거란 말이야. 원님은 머리를 짜내도 도무지 좋은 수가 떠오르질 않았어.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아들이 이러는 거야. 아버지, 뭐 그런 걸 걱정하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는 바위세를 물지 않을 자신이 있는걸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뭐랄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걸 보면 무슨 좋은 생각이 있을 것도 같거든. 그래 무슨 좋은 꾀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살쭉 웃으면서 이러지 않겠니? 울산 원님이 오면 아시게 될 테니 두고 보기만 하세요. 며칠 뒤 정말 울산 원님이 바위세를 받으러 왔어. 바위세를 받아 싣고 갈 마차까지 잔뜩 거느리고서 말이야. 사또, 바위세는 준비해 두셨겠지요? 울산 원님이 양양 원님한테 말했어. 하지만 양양 원님은 바위세 안줄 궁리만 하느라고 바위세를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거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곁에 있던 아이가 이러는 거야. 올해부터는 바위세를 내지 않으시겠대요. 울산 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양양 원님한테 따져 물었어. 뭐라고? 바위세를 않는다니 그게 정말이요? 양양 원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 뭐. 그러자 아이가 빙긋 웃으며 이번에는 이러는 거야. 저 바위는 우리 양양 땅에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으니 울산으로 도로 가져가시래요. 옳지 그래 내 생각이 바로 그렇소. 양양 원님이 맞장구를 쳤어. 울산 원님은 얼굴이 붉으락부르락해졌어. 그러자 아이가 찡긋 웃으며 다시 말했지. 울산 바위만 없으면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큰 수확을 거둘 텐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위세를 받아야 맞지요. 아무렴 맞지 맞아. 그게 바로 내 생각이요. 양양 원님이 연방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니 당장 울산 바위를 가져가시래요. 옳거니 잘한다. 그게 바로 내 말이요. 울산 원님이 들어보니 아이가 한 말이 딱 맞거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어.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 있나? 그동안 바위세를 받아서 얼마나 잘 썼는데. 좋다. 네 말대로 바위를 가져가겠다. 대신 바위를 가져갈 수 있게 준비나 해놓아라. 아이가 희쭉 웃으며 물었어. 어떻게 해놓을까요? 데운 새끼줄로 바위를 꽁꽁 묶어두어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와서 지고 가든 끌고 가든 할 테니 그렇게 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생글생글 웃었어. 성한 새끼줄로도 묶기 어려울 텐데 데운 새끼줄로 어떻게 그 큰 바위를 묶어? 울산 원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왔어. 양양 원님은 다시 걱정이 태산이야. 울산 바위를 가져가라고 한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태운 새끼로 바위를 묶냐 이 말이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아버지, 뭐 그런 걸 걱정하세요. 이 녀석아,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느냐? 그러자 아이가 살쭉 웃으며 이러는구나. 저한테 맡겨놓고 두고 보기만 하세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뭘 할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 보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두고 보기로 했어. 아이는 곧 마을 장정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 그리고 볏짚으로 굵은 새끼줄을 꼬라고 일렀지. 장정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끼줄을 꼬았어. 그렇게 한 20알쯤 꼬았더니 새끼줄이 산더미같이 쌓였어. 그러자 아이는 몇 섬이나 되는 소금을 물에 불어 새끼줄에 골고루 뿌리라는 거야. 새끼줄을 소금에 절이라는 거였지. 그렇게 한 다음에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칭칭 둘러맸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아무도 영문을 몰랐어. 울산 원님은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으랬지 그냥 새끼줄로 묶으라고 하진 않았잖아. 사나흘이 지난 뒤에 아이는 다시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에 들기름을 달달 발랐어. 그러더니 새끼줄에 불을 지르는 거야. 들기름을 먹은 새끼줄은 활활 잘도 타올랐지. 하지만 기름을 먹인 겉만 탔지 소금물을 먹인 속은 아주 말짱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겉보기엔 영락없이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놓은 것처럼 보였지.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 울산 원님이 찾아왔어. 팔자걸음에 애템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이야. 틀림없이 이번에는 바위쇠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약속대로 바위는 묶어놓았어. 울산 원님이 묻자 양양 원님은 허허 웃기만 했어. 그러자 아이가 희죽 웃으며 말했어. 약속한 대로 울산 바위를 묶어놓았어요. 그러니 지고 가시든 끌고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울산 원님은 발끈 화를 하지만 아이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러는구나. 거짓말인지 아닌지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는 울산 원님을 데리고 울산바위로 갔어. 그랬더니 정말 그 커다란 울산바위가 시커먼 새끼줄에 칭칭 감겨있지 않겠니? 울산 원님은 뒤로 벌러덩 나빠졌지 뭐. 아이고, 내가 졌다. 울산 원님은 두말 없이 울산으로 돌아갔어. 약이 올라서 콧김을 푹푹 내뿜으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양양고을이 울산고을에 바위쇠를 물지 않게 되었다나 어쨌다나. 울산바위에 얽힌 전설은 여기까지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피디님이 처음이신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말 잘하셨어요. 마치 이렇게 감사합니다. 조카한테 읽어주듯이 이게 그쵸 대화체라서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지마 그쵸 울산바위 같이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책을 총 3권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이렇게 전설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팔도 전설 이야기라는 그림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팔도 전설 말 그대로 이렇게 조선 8가지 그렇죠. 오. 조선 팔도에 나오는 그런 강원도, 충청도 이런 그런 곳에 내려오는 전설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총 8가지 이야기가 1, 2권에 나누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2권에 이 울산바위, 그러니까 강원도 전설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번째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 이혜옥, 그림 강희준, 문구선, 아람에서 출판한 그림책입니다. 그럼 저희 피디님하고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설악산에서 멈춰버린 바위 울산바위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멋진 울산 바위가 있어요. 둘레가 자그마치 4km나 되는 거대한 울산 바위는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울산 바위에 오르면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설악산을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울산 바위를 거쳐가지요. 그런데 왜 울산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 3가지 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울산 바위의 모양이 꼭 울타리 같다 하여 울타리산이란 뜻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에요. 또 하나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이면 그 소리가 울산 바위에 부딪혀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며 우는 듯 하다 해서 우는 산이라는 뜻이라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울산 바위 이야기에서처럼 울산 바위가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다는 설도 있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울산 바위라는 이름의 유래인지 알 수 없지만 울산 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설악산에 가면 멀리서 울산 바위의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울산 바위에 올라 설악산과 속초를 바라보며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설악산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었고요. 울산 바위는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때 봤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울산 바위에 올라서 속초 바다를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럼 피디님과 함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울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은 왜 울산에 있어야 할 울산 바위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느냐는 거지요.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아주 멀고 먼 옛날, 그러니까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 끝 울산에 있는 울산 바위는 조물주가 금강산을 빚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조물주님이 빼어난 바위들로 금강산을 만든다고? 그렇다면 내가 빠질 수야 없지. 울산 바위는 무거운 걸음을 쿵쿵 옮기며 금강산을 향해 갔어요. 하지만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야 말이지요. 걸음이 느린 울산 바위는 석 달을 쉬지 않고 걸어서 겨우 설악산에 도착했답니다.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앉아 동해바람에 바람을 식혔어요. 그때 휘잉휘잉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물주님이 금강산을 다 빚으셨대. 울산 바위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뭐? 금강산을 다 빚었다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실망한 울산 바위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금강산으로 애써 가보아야 앉을 자리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참을 생각나던 울산 바위는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래, 그냥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해서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설악산 구경을 하던 울산고을의 원님은 작은 암자의 스님에게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지요. 울산 바위가 원래는 울산에 있었다는 말에 원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렇다면 울산바위는 우리의 고울의 것이군. 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울산바위를 구경하는 사기라도 내시오. 원님이 생떼를 부리자 스님 옆에 있던 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원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울산바위를 구경하는 삭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 바위를 도로 가져가시지요.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무거운 울산바위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요리조리 궁리하던 원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마른 불을 태운 재로 새끼를 꼬아 바위를 묶어주시오. 그러면 가져가리다. 하지만 그 큰 울산바위를 묶은 새끼줄을 언제 다 꼬며 꿀 수 있다 해도 재로 새끼를 꼬면 금세 바사삭 부서져 버릴 것이 뻔했어요. 당황해하는 스님을 보고 원님은 빙긋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동자가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동자는 풀이 많이 자라기로 유명한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로 달려갔어요. 동자는 3일 낮, 3일 밤을 쉬지 않고 풀을 베어다 석 달 낮, 석 달 밤을 쉬지 않고 새끼를 꼬았지요. 그렇게 꼰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꽁꽁 묶은 뒤 횃불에 불을 붙였어요. 이제 새끼줄을 불에 살짝 그을리자. 그러고 보니 누가 보아도 영락없이 재로 꼰 새끼줄 같았지요. 동자는 울산고을 원님을 불렀어요. 자, 재로 새끼줄을 꼬아 묶었으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재로 꼰 새끼줄로 꽁꽁 묶여있는 울산바위를 본 원님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이고 동자님, 저 큰 바위를 어찌 옮긴단 말입니까? 원님은 체면이고 뭐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빼어난 울산바위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심통이 났습니다. 다시는 구경하는 싹 받는다는 소리 안 할 테니 제발 여기 두고 가게 해주십시오. 스님과 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해서 울산바위는 강원도 설악산에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자가 풀을 베러 간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는 이때부터 풀을 꼬아 새끼줄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속초라 불리게 되었지요. 강원도에 가면 울산바위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또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에 정말 풀이 많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처음에 했던 울산바위, 울지마 울산바위와 지금 읽었던 이제 전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등장인만 조금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셨는지 아니면 똑같았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피디님께서 오늘 처음 읽으셨는데 저는 우선 이런 동화가 너무 좋았던 게 네. 되게 정말 궁금해할 법한 거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 울산에 있지 않는 바위가 네네. 울산에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사실 궁금했던 것도 되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좀 재미있게 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좋죠. 맞아요. 진짜 좋았고 음. 상상력도 약간 풍부해지는 것 같았고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읽은 거는 참 지혜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소금물을 안에 넣고 불로 태우고 네. 하나는 이제 살짝 태우는 식으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른이 아니라 네. 어린이가 그렇죠. 네. 첫 울지마 울산바위에서는 그게 아들이었고 네. 이제 여기서는 동자님이지만 어쨌든 어린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가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울지마 울산바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한테 이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랬어 이랬어 저랬대 이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팔도 전설 이야기는 조금 더 이렇게 설악산 울산바위에 대한 그런 설명도 해주면서 네. 그 아래 절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스님이 봉자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까지 같이 설명해주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집 PD님께서 아마 목이 네. 처음이라 계속 읽으셔서 많이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와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책을 PD님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음악은 어떤 걸로 선곡을 하면 좋을까요? 이 노래는 동산 위에 아, 올라서서 네, 좋습니다. 오늘 산에 관한 이런 음악 너무 좋아요.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술바람을 끌어안고 내게 달린 천사들과 속삭이고 싶어라.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술바람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천사들과 뛰어놀고 싶어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김춘호 글, 김태연 그림, 봄봄에서 출판한 울산에 없는 울산바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은 아동 도서로 그림보다는 글 위주의 내용이었다면 여기 이 그림책은 유아 도서로 그림과 글이 잘 어울려져 유아들에게 울산바위 이야기를 쉽게 들려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울산에 없는 울산바위 그림책을 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그런 그렇죠. 옛날 그림풍이 있는데 여기 산신령님이 구름을 타시고 호랑이도 있고 있는데 네. 정말 설악산 가면 이렇게 울산바위가 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울산바위 웅장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넘기면 면지에는 와 이렇게 검은색 바위들이 있고 그 뒤로 보이는 게 제가 아까 울산바위에서 바라봤던 속초 바다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울산에 없는 울산바위.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여기 거뭇거뭇한 앞에 바위들 보이시나요? 네. 그 산같이 이렇게 생긴 그 바위들이 자세히 보면 다 화가 나 있어요. 아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뒤에 보이시면 큰 바위가 있는데 아마 울산바위 같아요. 그런데 의기소침한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산과 들판, 바다가 만들어질 때쯤이었어요. 울산바위는 산기슭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리 비켜, 이 못난 바위야. 아, 이봐. 자네의 그 무지막지한 덩치가 멋진 풍경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나? 주위에 있는 바위들이 울산바위에게 소리쳤어요. 울산바위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아, 어디로 가야 하지? 금강산에 12,000봉을 만든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생긴대. 신령님이 멋진 바위들을 보고 있대. 진달래가 피기 전까지 도착해야 한대. 온갖 소문이 울산바위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그래, 금강산으로 가는 거야. 울산바위는 금강산을 향해서 울산을 떠나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쿵쿵 쿵쿵. 울산바위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키가 200m에 둘레가 4km나 되니까요. 울산바위는 쉬지 않고 길을 갔어요. 어느새 진달래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울산바위의 마음은 다급했지만 커다란 덩치 때문에 발걸음은 느리기만 했지요. 울산바위가 금강산에 도착했을 때는 봉우리마다 바위들이 척척 올라가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금강산 신령님이 구름을 타고 다가왔어요. 너무 늦게 왔구나. 벌써 진달래가 피었단 말이다. 울산에서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왔습니다. 늦었지만 제발 절 좀 받아주십시오. 이미 12,000봉이 완성되었단다. 돌아가거라. 금강산 신령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 버렸어요. 울산바위는 힘이 쭉 빠졌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 무작정 걸었지요. 바위야, 크고 멋진 바위야. 왜 그리 슬픈 얼굴이니? 가는 길에 설악산이 말을 걸어왔어요. 금강산 봉우리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냥 돌아가면 모두들 놀려댈 텐데. 덩치 큰 못난이의 멍청이라고 말이야. 그렇다면 말이야, 내 봉우리가 되어줄래? 난 멋진 봉우리를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 설악산이 몸을 붉히며 청했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울산바위는 차츰차츰 설악산과 한 몸이 되었답니다. 산 아래에는 신흥사라는 절도 생겨났어요. 부처님을 뵈러 절에 온 사람들은 울산바위를 보러 산을 올라오기도 했어요. 설악산과 함께 있어서인지 울산바위는 멋지게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설악산 울산바위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울산바위를 보러 멀리서 찾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울산고을의 원님이 찾아와 으름장을 내놓았어요. 울산바위는 원래 울산고을의 것이니 바위세를 내놓으시오. 그때부터 신흥사에서는 울산고을의 바위세를 바치게 됐어요. 어느 해 가뭄이 들더니 홍수까지 났어요. 그래서 절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는데 울산고을의 원님은 바위세를 올려버렸지요. 올해는 무슨 수로 바위세를 낸단 말인가? 주지스님의 근심은 나날이 커져갔어요. 스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동자승이 주지스님에게 물었어요. 사실은 바위세를 구할 방도가 없어서 고민이로구나. 스님, 걱정 마세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느냐? 예, 저한테 맡겨주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동자승은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한 달 뒤 울산구울 원님이 바이스를 받으러 왔어요. 스님, 바이세를 준비하셨겠지요? 주지스님이 머뭇거리자 동자승이 끼어들어 말했어요. 올해부터는 바이세를 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져가시랍니다. 동자승의 말에 원님과 주지스님 모두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지스님이 얼른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좋소. 바위를 가져갈 테니 태운 새끼줄로 꽁꽁 묶어두시오. 한 달 뒤에 오겠소. 울산골 원님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왔어요. 주지스님의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거대한 울산바위를 성한 새끼줄로 묶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태운 새끼줄로 묶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스님, 걱정 마세요. 동자승은 이번에도 큰 소리 치더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서 풀을 뽑아 새끼줄을 꼬았어요. 새끼줄은 하루하루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동자승은 새끼줄을 바닷물에 적셔 두었어요. 사람들은 새끼줄을 이고 지고 끌어다가 울산바위까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엔 힘센 장정들이 새끼줄을 둘러 울산바위를 꽁꽁 묶었어요. 울산바위를 묶은 새끼줄 바깥쪽으로는 들기름을 살살 발라놓았지요. 동자승은 횃불을 들고 울산바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들기름을 먹인 새끼줄에 횃불을 갖다 대는 게 아니겠어요? 빨간 줄이 새끼줄을 따라 활활 타올랐지요. 불길이 잦아든 뒤에 보니 울산바위는 시커먼 새끼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짠 바닷물에 담가둔 새끼줄 속은 말짱하고 들기름을 바른 겉만 까맣게 탄 거였지요. 스님,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 놓았겠지요? 한 달이 지나자 울산골 원님이 나타났어요. 주지스님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약속대로 해놓았으니 가져가시랍니다. 동자승이 또 끼어들어 대답했어요. 뭐라고? 저 거대한 바위를 태운 새끼줄로 묶었다고? 네 이놈! 거짓을 고했다가는 볼기를 맞을 줄 알아라. 울산골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가보세요. 동자승이 앞장서서 울산바위로 향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울산골 원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울산바위가 시커먼 새끼줄로 묶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울산골 원님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쳤어요. 그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새끼줄은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서서히 사가갔대요. 이제 울산바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설악산의 계절 옷을 바꿔 입으며 멋진 몸을 마음껏 뽐내게 되었지요. 만약 설악산에 가게 된다면 꼭 울산바위에 가보세요. 지금도 어디엔가 새끼줄 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새끼줄 못 봤는데. 그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울산바위 가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산이라서 제가 이제 아이들 처음에 어렸을 때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들을 둘째는 업고 신랑은 첫째를 안고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비가 살짝 내렸었어요. 그런데도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번에 울산바위 갔을 때 계단이 꽤 높아요. 많거든요, 계단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첫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생각보다 잘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너무 뷰가 아름답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첫 아이가 계단을 막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데 내려오시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여기 얼마나 걸려?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럼 다들
아유 좀만 더 가면 돼.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고. 맞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신나서 이제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얘야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금방이에요. 5분? 제가 죄송해요. 한 30분 더 가셔야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저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네. 어떠셨나요, 피디님은? 오늘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이 생각을 좀 많이 정말요?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그쵸, 이렇게 그림책, 동화책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아까 잠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디님께서 중간에 대사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이렇게 대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순간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대사를 나눠서 해도 되겠구나 네. 싶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피디님? 시간이 사실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벌써 끝나요. 방송이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104.9 메가헤르츠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서 청취 가능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한라산, 백두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 숨어 Oh girl 너만의 하루를 모두 들려줘 알고 싶어 내게만 말해봐 토닥토닥 네 맘속 숨소리를 맞춰가고 괜한 생각은 천천히 머리를 넘기는 손길 따라서 지워가 아무 걱정 말고 눈 감으면 돼 불빛이 꺼진 도시에 타는 멀리 널 데려가 손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가자 into your dream 잘 자 오늘도